오늘은 전 세계의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전부 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화상 회담에 이목을 집중한 채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오늘 우리 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에 따라 우리 선물도 정말 요동을 쳤죠. 물론 그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을 추세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움직임, 계속 오르는 척 했다가 내리고 내리는 척 했다가 올리고 약간 이런 것들을 반복한 하루였습니다. 선물 전체에서는 이제 점심시간 때 12시 정도에 이제 저점을 형성했지만 사실 뭐 저점을 형성했다고 한들 시장 전체가 강해지는 흐름은 아니었잖아요. 워낙 불확실한 상태가 요소가 많다 보니 거기에 따른 투심 약화가 하루 종일 영향을 미쳤고, 종목들은 뭐 테마성을 타고 있는 종목들, 뭐 정책 테마나 전쟁 테마 등 뭐 그런 것들을 타고 있는 것들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일부 있었지만, 원자재 전쟁에서 특히 니켈 관련된 거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월요일 투심 약화에 따른, 그리고 주말에 나스닥 2%대 하락한 걸 보고 던지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그런 매물들, 그런 게 많았고, 뭐 종합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은 개인들이 또 샀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현물의 매수 매도의 흔적이 아니라 예, 외국인들이 예.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선물을 매수를 해준다면 현물을 외국인들이 매도한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아무 상관까지는 아니겠죠. 그날 자체의 흐름은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각 종목별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의 흐름은 선물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기사 언론에는 현물 매수 매도량을 가지고 기사를 쓰죠. 그런 걸 주목하니까 외국인들이 증시를 떠나고 있다도 현물에 초점을 맞춘 거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을 체크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기사가 쓰여지는 거고. 근데 사실 20년도에도 보셨듯 아시겠지만 현물은 나중에 채워지면 그만이에요. 선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에 이제 47분, 이제 1분 남았는데 3시 47분이 되면은 3시 46분 47분이 되면은 오늘의 수급이 이제 시간을 제외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올라오잖아요.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선물이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3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땡겨서 사죠. 3천억 정도로 순매수 마지막에 좀 올려서 끝나는 모습. 그러면 이런 상태면 현물에서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그 롱 포지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돈을 현물과 선물에 둘 다 쓰는 게 아니라 선물에 집중해서 쓸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물을 사들이고 현물은 팔아도 돼요. 어차피 선물은 미래의 수익을 얘기할 때 먼저 사들이고 미래의 상승을 얘기할 때 선물을 사들이는 거고, 그에 따라 현물을 축소하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상승을 더 장려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요게 2020년 3, 4, 5, 6월에 잔뜩 나왔던 흐름이었죠. 그게 지금 문제점, 단점은 연속적이지가 않다라는 게 있어요. 한계점이죠. 연속적이지 않다. 이런 흐름들이 선물을 외국인들이 좀 사들이고 현물을 파는 흐름들이 뭐 며칠이고 몇 주고 연속적인 흐름이 되어야지 좋은 건데 지금 계속 그게 중간중간 끊긴단 말이에요. 하루 나왔다가 또 반대로 됐다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유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처한 현실들인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발생하는 세계의 공급망 우려,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또 디폴트 문제. 러시아가 디폴트 되면 러시아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서 무너지는 그런
우려를 낳게 되잖아요. 뭐 그런 상황들. 물론 얘에 대한 희망이 오늘 이따가 5시 30분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30분부터 화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거지만 일단은 요게 굵직한 이 문제. 이런 상황에서 롱 포지션이 연속적이기가 어려운 거죠. 두 번째, FOMC 중요한 일정이 또 있고 모두 지금까지 모든 과거의 FOMC는 이 1년 중에 3월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가장 중요한 3월 FOMC. 그래서 항상 금리 인상의 기준점도 항상 3월이었어요. 그죠? 3월에 얼마나 올리냐. 그게 이제 올해의 향방을 보통 좌우하게 됩니다. 3월달 FOMC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요게 수요일에 열리니까 당연히 투자금들은 이거 보고 하면 되지 뭐 지금 급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앞두고는 외국인들이 돈을 이렇게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뭐 환율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현재 뭐 환율이 뭐 1250원 막 이렇게 육박하고 있으니 외국인들이 돈을 편하게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그것도 다 영향이 있겠고요. 어쨌든 뭐 이러한 상황은 뭐 지금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니까 뭐 여기까지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정리가 될 수 있는 1차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분수령이 있는 시기죠. 목요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목요일이 되면요 FOMC 회의 결과 나오죠. 아침이 되면 목요일 아침이 되면요. 우리 일단 목요일에 딱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요게 결과가 나오죠. 새벽 한 4시쯤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러시아 이번에 디폴트 면하는지 디폴트가 됐는지에 대한 여부가 나오죠. 옛날에 헝다 디폴트처럼 막 연장되고 그럴 수도 있고 이번에 루블화로 갚으면 디폴트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달러로 갚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요게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왜냐면 지금 러시아가 뭐 무기도 떨어졌다고 하고 물론 그게 신뢰는 안 가지만 기만 전술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지나봐야 되는 일정이고 우리는 또 그때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까지 또 같이 겪는 날이고요. 미국에서 다음 날 미국은 선물 옵션 만기 전날이죠. 선언 만기 전날이죠. 보통 전날에 포지션을 다 만들어 놓고 미국은 굉장히 이번에 하방 포지션 역대급 공매도와 역대급 풋옵션 비율. 그러니까 당연히 하방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계속 지금 나스닥 선물이 뭔가 기대감 있을 때마다 쭉 끌어올리는데 계속 방해하죠. 선물 지금 장중에 지켜보신 분들 한번 채팅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어때요 보면? 뭔가 기대감 때문에 훅 올라와도 다시 꾹 누르는 게 힘이 계속 느껴지시죠? 올라오질 못하게 자꾸만 두더지 게임하듯 두더지 올라오면 계속 망치로 때리는 느낌. 지금 그게 지금 왜 나타나고 있는지. 예. 그쵸 진가님. 왜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저는 이게 가장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항상. 아니 포지션 자체가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만기 포지션이 하방이어서 계속 눌러대는데 힘만 작용을 했던 것처럼 미국도 만기 포지션이 하방이니까 누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계속 눌리는 거예요. 아니 기대감으로 올라와 어디로 올라오려고 그래? 눌러버립니다. 그러게 만기 보통 전날에 자리를 해요. 우리도 만기 전날에 자리했죠. 우리도 선물 보면은 만기 전날까지 요날 3월 8일 대선 전날까지 눌러댔었죠. 그리고 만기 날에 마무리 짓고 이미 전날까지 끝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청산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날이 목요일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참고 대기하고 이랬던 거예요. 어차피 종목 날아가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 기다리고 갑자기 환율 진짜 말 그대로 환율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들 마지막에 다 막 진짜 V턴 만들기 직전에 물갈이로 싹 던져버리면 이거 잡는 게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물론 잡을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걸 거쳐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세탁 관점에서 팔았다가 다시 사지 않는 이상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진짜 어려운 매매니까 가지고 있는 손실이 나 있는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사서 수익으로 보유하는 거는
좋은 방법인데 솔직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하면서 그게 이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방법이 아닌 이상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 이제 겪어내야지 이겨낼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한 거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 이번 주가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니까 조금 더 참고 보수적으로, 조금 더 유혹에 당하지 않고 약간 이런 게 조금 필요한 시기 같아요. 어, 진짜 다 버텼는데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다 왔는데 생각보다 더 길어진 것 때문에 그 구간에 어떤 중간에 그 구간에서 탈피는 못했다면 어, 계속 이제 미국도 지금 5개월 연속 음봉이고 우리나라도 8개월 가까운 8, 9개월, 9개월 이런 음봉을 보이는 하락을 보이는 이런 시기에서 다 왔는데 무너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시장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최종적으로 사실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개인들의 최근에 옵션에 대해서 매도 베팅을 좀 많이 하는데 평소에 이제 개인들이 옵션에 대한 매도 베팅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증거금이 많이 잡히는 매매라서 잘 안 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매도 베팅을 좀 많이 해요. 특히나 풋옵션 매도 베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풋옵션에 대해서 변동성이 하락방의 변동성이 컸던 거고 최근에도 계속 매도 베팅을 유지하는 거 보니까 물론 옵션에서는 콜 매도도 많이 해요. 월몰 옵션에서는 최근에는 또 만기 지나고 나서는 그 자체로는 옵션은 그냥 변동성에 베팅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근데 매도 베팅을 한다. 즉 외국 개인들은 매도 그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런 중요한 일정 앞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위든 아래든 뭐 개인들은 차분했으면 좋겠다를 베팅을 하고 있고 혹은 품매도 하는 사람들은 강한 상승 베팅을 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이 두 개가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변동성 반대로 베팅하는 주로 반대로 베팅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변동성 강화에 베팅을 하고 있다. 어, 베팅도 멀리 하고 있어요. 풋옵션을 사더라도 먼 곳, 콜옵션을 사더라도 먼 곳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출렁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리할 수는 없겠죠. 더욱더 현재 이번 주가 얼마나 어, 중요한 시기인지 다 부연 설명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하여튼 오늘 5시 반 이따가 1시간 반 뒤에 화상 회담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뭐 저녁 식사할 때나 뭐 저녁 밤 사이에 뭐 결과가 나오겠죠. 뭐 조금 대면에서 일이 안 풀렸다면 뭐 전화로 화상으로 뭐 이렇게 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서로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화상 회담이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면에서 트러블 더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기대를 해보고 뭐 결과는 나오는 거 보고 또 내일 또 해야죠. 어쨌든 화수목 불안정한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매매 주의하시고요. 좀 천천히 시기가 지나가고 확정이 되고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화요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